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1입니다. 드디어 미국 지수가 변동성을 키우면서 하락을 하였습니다. 지수 자체는 마이너스 1% 정도밖에 빠지지 않았지만 하락폭이 문제가 아니라 시장이 센티먼트가 바뀌고 있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한 음봉이 나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화요일 밤부터 이 건강 상태가 갑자기 나빠져서 어제 영상을 못 올렸었는데요. 1년에 한두 번 이렇게 강한 두통이 와서 일을 못할 지경이 됩니다. 평생을 워커홀릭으로 살아서 대상포진도 종종 걸리고 오른쪽 귀 아래도 신경통도 달고 살긴 하는데 이렇게 머리가 아프면 참 이거 늙은 트레이더가 이제 시장 떠나야 하는 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영상을 기다리셨던 구독자분들께는 양해 말씀 구하고요. 바로 아시아 세션 리뷰부터 가겠습니다. 참, 오늘 영상은 이 월요일과 화요일이 중요한 시장 흐름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약간 길 수 있으나 이 꼼꼼하게 챙기자는 입장에서 포함시켰으니까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이 월요일 휴장을 했는데 월요일이 그 미국 지수 선물 시장이 아시아 세션 내내 하락하고 또 유럽 세션에서도 계속 약세를 보여서 드디어 날이 왔는가 싶었는데 정말 어이가 없게도 유럽 세션 마감 직전부터 이 롱으로 돌리기 시작하더니 S&P를 한 번도 쉬지 않고 이 새벽 5시 본장 마감 때까지 당겨버렸습니다. 미국이 오른 것에 대해서 이유를 제대로 설명한 곳이 없는데 ETF 매수와 함께 이 변동성 매도가 들어와서 종가를 고가로 만들어버렸죠. 이번 주 수요일이 변동성 선물 만기라서 그때까지는 죽어도 변동성을 안 살린다라는 게 시장의 컨센서스였고 그래서 안간힘을 다해서 막은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한국 시장은 당연히 시초가 매도가 맞죠. 그래서 화요일 장은 초반에 강세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선물은 환매가 그닥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현물을 삼성전자 중심으로 또 4,000원 넘게 매도를 했죠. 그리고 홍콩 시장마저 늘리기 시작하자 선물 시장에서도 매물을 내놓으면서 지수를 눌려버렸습니다. 그렇게 화요일 시장은 눌렸지만 사실 언더슈팅이라고 할 수 정도의 하락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장중 마이너스 3% 정도의 언더슈팅을 기록한 것을 보면 이제 개별 종목 장세도 끝났다고 봐야긴 하는데 아무튼 이 언더슈팅이 나오기 전까지는 바닥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수요일 한국 시장은 장 초반 25분 동안 눌림이 나오면서 409선을 빠르게 찍었고 그러면서 반등이 강하게 나와서 수요일은 드디어 이제 언더슈팅 나오고 시장이 반등을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근데 외국인이 현물 매도는 여전했어요. 그런데 선물은 11시부터 강하게 외국인들이 선물을 매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시장을 당겼고요. 사실 이 선물 매수보다 기관들이 합성 선물 매수, 특히 콜옵션 매수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는 콜옵션 매수로 시장이 올라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이때 변동성이 죽긴 했습니다. 근데 외가격 중심으로만 죽었고 콜 415와 417은 매수가 엄청 강하게 들어왔었죠. 하지만 첫 번째 반등은 이 외가격 콜 매도 치는 날이라는 게 아주 정석이었고요. 결국 오후 2시부터 마감 때까지 이 살아났던 콜옵션들은 얼마 살아나지 못한 채 눌려서 끝났습니다. 드디어 시장이 반등을 했다고 하지만 저는 여전히 시장이 추세 하락 진행 중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과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을 나누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화요일도 4,600억, 수요일도 7,000억 매도를 했어요. 하지만 비차익 매도로 나머지 바스켓들은 조심스럽게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바게먼팅까지는 아니지만 하방 경직을 줄 수 있는 요소다라고 봅니다. 특히 이젠 오전장에 누를림이 나오더라도 오후장에 이런 비차익 매수가 들어온다 그러면 이 콜 매수도 들어올 수도 있고 그래서 쭉 이렇게 추세적으로 장중에 매수가 들어올 수 있다는 생각합니다. 이 화요일 점심 이후에 비차익 매수가 한 2,500억 들어왔고요. 오늘도 한 4,000억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이게 해지가 안 들어와 있는 건 아니에요. 해지는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물 매수가 조금씩 들어오고 있다는 신호가 보인다는 것은 이것은 좋은 신호입니다. 또 선물 미결도 적극적으로 늘어나지 않고 반등 시 미결이 줄어들면서 무작정 숏을 계속 밀고 가는 상황은 아니라는 것, 이런 것도 좋은 점이죠. 그리고 또 우리 시장보다 먼저 빠진 대만 시장은 어제 아주 긴 아랫꼬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정적으로 볼 이야기를 해볼게요. 양옵션 가격이 여전히 고평가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언더슈팅을 중망정 이 오버슈팅이 나온다는 것은 반드시 얻어맞게 돼요. 그러니까 V 반등은 웬만해서는 쉽지 않고 시간이 한참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풋옵션 미결제가 이 종합주가지수 3000을 일시적으로 깰 가능성이 계속 베팅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시장 하락이 여기서 멈출 거라라는 생각은 안 듭니다. 이미 또 코스닥 그 시장 센티먼트가 망가져서 개별 종목 장세가 이미 끝났다고 봐요. 그러면 이제 올라올 때마다 또 매물 얻어맞거든요.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이런 게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개별 종목을 얻어맞으면 답이 없죠. 그리고 이 현물도 이 카카오뱅크랑 SK바이오사이언스의 매수세가 더 이상 안 들어오는데 이게 매수세가 멈추면 다른 종목들에 대해서 반등은 나옵니다. 하지만 연속적인 반등은 또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연속적인 반등이 안 나온다는 얘기는 외국인과 이 기관들이 공격적 매수세가 안 들어온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시장이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건 힘들죠. 그리고 이 건물 외국인들이 옵션 양매수 정말 무섭게 쌓고 있어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개인들은 오늘 콜매도를 좀 쌓긴 했는데 여전히 양매도 진행 중이거든요. 해외 시장도 이제 변동성이 터졌는데 과연 누가 승자가 될지가 궁금합니다. 자, 자세한 시장 대응 전략은 총평 때 이야기를 하고요. 유럽 세션 갈게요. 유럽 증시는 이번 주에 아주 중요한 음봉을 연이어 만들고 있는데요. 월, 화, 수 연속으로 시장이 돌아가면서 얻어맞고 있죠. 사실 화요일까지는 시장이 어떻게든 버텼다고 보지만 오늘 드디어 스위스 증시가 신고가를 기록한 뒤 아주 중요한 윗꼬리를 만들었습니다. 또 스탁스 변동성도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죠. 월요일에 처음 들려온 소식이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탈레반에게 너무 맥없이 무너졌다면서 달러 강세가 시작됐고요. 그 뒤로 미국 소매 판매 지표가 나쁘게 나오면서 달러 강세가 더욱 강화되었죠. 근데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미국 지표가 나쁘게 나왔는데 달러 강세가 나온다는 게 좀 이상하죠. 저는 FX 시장은 증시와 달리 리스크를 아주 잘 반영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달러 강세가 나온 것은 미국이 좋아서 달러 강세가 나온 게 아니라 리스크 오프를 반영해서 달러 강세가 나왔다고 봅니다. 물론 간간히 노이즈가 있긴 했지만 지금 우리 시장만 원화가 날아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화요일에 그 키위 달러가 박살이 났거든요. 근데 확진자 한 명 발생했다고 해서 뭐 뉴질랜드 은행이 중앙은행이 뭐 금리 인상을 안 한다고 해서 박살이 났는데 과연 확진자 한 명 때문에 그런 걸까요? 저는 미국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 신흥시장이고 뭐고 다 맛이 갈 거라고 봐요. 그래서 증시는 어떻게든 버티고 있지만 FX 시장은 그걸 다 리스크를 제때제때 반영을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머징 경제가 좀 살아난다고 해서 감히 금리 인상을 꿈꾼다? 이렇게 되면 통화가 얻어맞는 것이죠. 그래서 시장이 금리 인상 같은 거 당분간 어렵다고 봅니다. 물론 한국은 금리 인상을 다 반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금리 인상을 안 한다라고 하면 저는 달러가 원화가 더 폭락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럴 때 증시가 마지막 셀링 클라이막스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커머디티, 이 골드는 어떻게든 버텼지만 구리는 아주 심각하게 하락을 했죠. 그리고 기름도 이 원유 재고 발표 이후에 잠깐 오른 듯 했다가 다 밀렸고요. 기름이 드디어 65불을 깨고 64불대로 내려가다는 게 가장 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기름 옵션이 화요일에 만기였기 때문에 화요일에 어떻게든 66.5달러를 마감시키면서 양쪽 옵션을 꽝을 쳤는데 오늘 아시아 세션에서 좀 반등시킨 듯 했다가 죄다 까버렸죠. 이제 옵션 만기도 많이 남았겠다. 저는 기름이 아래쪽으로 많이 열려있다고 봅니다. 시장을 정리해보면 유럽 증시는 아직 버티고 있지만 아주 의미 있는 고점을 찍은 것 같고요. 커머디티 중 구리와 원유 같은 산업재는 아주 중요한 지지선들을 다 깨고 새로 내려간 것이라서 인플레이션 이야기는 여기서 싹 들어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기름은 60달러 초반에서 지지를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마이너스 3% 밀렸다고 해서 롱 잡을 장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 이제 미국 세션 갈게요. 미국 시장은 참 할 말이 많은데요. 이 월요일 오전에 발표된 중국이 산업 생산과 소매 판매 지표가 크게 망가지면서 미국 지수 선물이 계속 밀렸었거든요. 근데 월요일 미국 본장 오픈 후 유럽 세션 마감 무렵 아주 바닥을 치고는 한 번도 쉬지 않고 끝까지 당겨서
S&P 신고가였죠. 예, 그렇게 마감을 했는데 참 이런 거의 배경이 이 SPY 등 S&P 관련 ETF 매수가 집행된 것, 그리고 수요일이 변동성 선물 만기를 앞두고 변동성 매도가 진행된 것을 꼽고 있습니다. 근데 이 화요일 아침 전산장이 시작되자마자 미국 지수 선물이 다시 하락 전환을 해요. 그래서 화요일 아시아 세션 내내 또 약세를 보입니다. 심지어 화요일에서 수요일 넘어가는 새벽 2시에는 S&P가 4411까지 급락을 했었죠. 하지만 그 뒤로는 또 ETF 매수랑 또 변동성 매도가 들어오면서 종가는 제법 아랫꼬리를 길게 달고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미국 시장은 월요일에는 긴 아랫꼬리 달린 종가 고가의 양봉, 그리고 화요일은 더 긴 아랫꼬리가 달린 음봉이 만들어졌는데, 화요일의 음봉은 아주 중요한 음봉이 되겠습니다. 이 변동성 만기가 아니라면 저건 아주 높은 확률로 아시아 세션에서 매도를 쌓아야 되는 건데, 저는 월요일에 나스닥 매도를 분할해서 4개를 매도를 했는데 2개는 마감 무렵 최고가에 손절을 했어요. 그리고 화요일에 2개를 한참 더 낮은 가격이지만 더 매도를 해서 다시 4개를 채웠습니다. 이렇게 수요일 시장을 맞이하게 됐는데 유럽 세션 초반에 스위스가 신고가를 각오하면서 미국 시장은 초반에 또 아랫꼬리를 달고 S&P 중심으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어요. 보통 이런 매수세는 유럽 세션 마감 때까지는 이어지는 편인데 오늘은 30분도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이 초반에 매수가 30분도 안 이어진다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물론 스위스가 고점 치고 밀리면서 미국 시장도 살짝 밀리긴 했는데 오늘 FOMC 이사록이 공개된지라 그때까지는 상황을 보자는 심리가 생기면서 변동성이 죽지도 않고 아주 꽤 오랫동안 횡보를 합니다. 그리고 의사록이 공개되면서 시장이 춤을 추기 시작했죠. 의사록 내용에 대한 해석은 이코노미스트 분들이 잘 해주시겠지만 저는 시장의 반응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선 의사록 공개 직후 시장은 처음엔 오히려 올랐습니다. 채권도 강세, 달러는 약세 나오면서 약간 의아하게 여겨졌는데요. 근데 종가가 중요하죠. 유로화는 급등했다가 점점 밀려서 상승폭을 상당량 반납했고요. 지수는 올랐던 것을 또 빠르게 내리꽂아서 다시 ETF 매수가 들어오면서 하락분을 돌려놓긴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시장이 살아나지 못하면서 변동성이 살아나자 결국 손절매가 나오면서 지수는 종가 저가로 처박혔습니다. 저는 증시가 오늘 하락을 하면서 아주 중요한 전환을 보였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시장의 눈이 다음 주 잭슨홀 미팅으로 돌아갈 거라 하고 있지만 단순히 일본 고점권에서 S&P가 음봉 2개 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강했던 증시 중 하나인 미국에서 드디어 연속해서 음봉이 나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제 유럽마저 음봉이 나오기 시작하면 저는 시장이 최소한 일주일에서 2주 정도 쉴 것 같아요. 그리고 변동성이 커진 만큼 시장 대응도 거칠어질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총평 때 이야기할게요. 어쨌든 유럽 세션에서 그리고 미국 세션에 이어지면서 이미 커머디티들이 망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지수의 하락은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변동성 만기를 맞이해서 8월물 변동성 선물은 이 18포인트에서 잘 마감을 쳤지만 9월물은 이미 바닥을 치고 이 사흘째 피크를 치는 셈이 돼서 일종의 변동성 실현이 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선물 매도를 쭉 홀딩하고 싶지만 약간은 고민이 듭니다. 변동성 고점이 과연 21.57포인트에서 끝날 것인가 이건데 시장이 새로운 변동성 바닥이 15.5포인트였다고 한다면 이것으로 끝날 일은 아니죠. 그래서 저는 나스닥 숏은 4개 들고 있는데 이번 숏 포지션은 조금은 제대로 챙겨 먹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개별 종목 보면 테슬라는 반등을 했지만 애플이 계속 얻어맞고 있고요. 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최근에 잘 나갔던 엔비디아, 페이스북 이런 거 다 새로 얻어맞았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미국 증시는 반등 시 매도를 좀 쌓아나갈 생각이에요. 다만 이게 세 번째 음봉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푼 매수는 못하겠고요. 선물 매도를 올라올 때마다 쌓겠습니다. 특히 본장에서 강한 현물 매수가 들어와서 제가 생각한 기준 가격 이상으로 올라올 경우에는 콜 매도를 아주 적극적으로 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장 촉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시장이 드디어 변동성 바닥 15포인트를 확인하고 변동성이 살아났는데 변동성이 고점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시장이 하락 경로는 중간중간에 강력한 반등을 포함시키기 때문에 이 숏포지션을 잡고 버틴다는 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수량 관리, 리스크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포지션을 무겁게 갖고 있으면 이 작은 반등에도 익절하고 나와버리고 싶죠. 저는 1억당 S&P 선물은 한 2개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는데, 뭐 S&P가 그 이민희 기준 증거금이 1,500만 밖에 안 하는데 뭐 레버리지가 너무 낮은 게 아니냐 하실 수 있죠. 근데 저는 2개 이상은 많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1억에 S&P 2개를 갖고 있으면 남은 증거금으로 콜매도가 됐든 풋매도가 됐든 중간에 해지를 끼워 넣을 수 있어요. 그런데 풀레버리지 수를 갖고 있다. 그러면 이익은 훨씬 더 커지겠죠. 하지만 중간에 할 수 있는 것은 청산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레버리지를 적게 쓰기를 권해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시장 변동성이 살아났기 때문에 시장은 어떠한 경로가 됐든 변동성을 살리고 죽이고 하면서 다시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시장도 이제 변동성 증가분을 반영하는 언더슈팅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수요일에 나온 그 409포인트? 그거는 뭐 애교 수준이었죠. 투자자들이 스트레스를 받을 정도의 조정이 나와야만 그게 진짜 바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침 목요일장은 한국 시장이 위클리 옵션 만기인데 이 초반에 갭다운이 나오면 위클리 풋옵션에서 갭상승 시세가 나올 것이고요. 그래서 시세 정리가 마치는 대로 언더슈팅 그리고 오버슈팅을 번갈아 주면서 변동성 피크를 한번 찍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한국 시장은 이 초반부터 매수로 대응하지 마시고 아래 꼴이 나올 때까지 최대한 기다렸다가 시장이 더 이상 밀리지 않으면서 비차익 매수가 들어오게 되면 시장이 대충 바닥을 쪘다고 보고 풋매도로 대응한 것이 좋겠고요. 그전에는 외곽의 콜, 특히 이제 콜 430 이상은 그냥 다 죽었다 생각하고 올라올 때마다 계속 매도를 쌓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데 하루에 다 매도를 치라는 게 아니고요. 양봉이 나왔을 때 주로 때려야 되니까 오늘은 한 15% 쌓고 또 양봉 나온 날 또 10% 쌓고 또 뭐 더 올라오면 또 10% 쌓고 이런 식으로 해야지 그 하락장에서는 이 장중 반등도 세게 나올 수 있지만 일봉상 아주 큰 양봉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 종가에 더 때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레버리지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하락장에서는. 그래서 콜매도 432 이상은 다 죽었다고 하지만 레버리지 관리를 하면서 때리자라는 것이고요. 또 콜 420까지는 당첨은 저는 힘들다고 봐요. 하지만 장중에 반등이 세게 나오면 콜 420까지는 굉장히 스트레스를 클 수 있는 반등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장중에 많이 올라왔을 때가 아니라면 매도를 해서 만기까지 끌고 가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420까지는요. 근데 420부터 430 뭐 그 이상은 아주 그냥 뭐 부담 없이 매도를 때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이제 어디에서 바닥을 칠 것인지는 사실 예측하기는 힘들어요. 근데 이번물 옵션 거래가 지금 풋옵션이 400에서 392선 이게 여기서 이제 대량 미결이 쌓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쯤은 400포인트를 구경시켜 줄 것 같아요. 사실 그런 걸 감안하면 지금 옵션 가격이 그렇게 비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시장이 그동안 변동성을 눌러놨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따라서 변동성이 눌린 거거든요. 그래서 지수 흐름만 보면 저는 400포인트도 한 이틀이면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풋매도는 장중에 한해서 그리고 콜 430 이상은 증거금 관리해가면서 계속 오버나이스로 한번 끌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해외 시장에 대해서는 나스닥 매도를 4개를 들고 있어요. 근데 이제 평단 아래로 내려가게 돼서 조금 길게 밀고 가고 싶어요. 뭐 이상적인 나스닥 하락 경로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릅니다만 오늘 음봉 이후에 다음 주 음봉이 이어진다고 한다면 저는 14,400포인트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또 그 이하는 또 쉽지 않아 보여요. 그래서 저는 일단 14,400포인트 갈 때까지는 나스닥 선물 매도를 홀딩할 생각이고요. 나스닥이 신고가 갱신을 하게 되면 이거 당연히 잘라야 되겠죠. 근데 이제 지금 목, 금 이렇게 해서 이틀 거래일이 남았어요. 이번 주가. 근데 반등이 나온다 하면 신고가 15,172포인트 그리고 저는 이제 평균 단가가 14,980포인트니까 위로는 한 200포인트 남을 거예요. 그리고 목표가 아래로는 580포인트죠. 그래서 손익비가 1대 3위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나쁜 거래는 아닌 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이번 주는 제가 몸을 좀 회복해야 될 것 같아서 감마 회원들께 이 장중에 이 코멘트를 남기는 것은 조금 쉬려고 해요. 제가 몸이 좀 나아져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또 너무 달려왔고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좀 더 생각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하루도요 성공 투자하시고요. 그리고 하락장에서 자산을 좀 잘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